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에 어차피 이제 방문각에서 강사분들이 무료 강의를 촬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원래 촬영할 건데 일부러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들으면 좋으시니까, 제때 들으면 좋으시니까 이제 광고를 또 해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일요일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할애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거 뭐 애플 로고잖아요. 대신에 이제 방문각을 얘기를 한다면 스티브 잡스 대신에 저는 스티브 섭스입니다. 네. 왜 이런 닉네임 비유를 하냐 하면 저는 제 강의의 모토가 이겁니다. Simple is the best. 가명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것만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계속 반복됩니다. 70에서 80%가 똑같이 나와요.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것도 많고요. 약간 그 주제인데 묻는 부위가 다르거나 아니면 살짝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 30년 동안 나왔던 그 주제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 필요한 것만 하셔도 충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공부하시기 때문에요. 또 주위에 소문은 다 나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이 시험에 다가갈수록 더 심한 그런 시험이에요. 남들이 쉽다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평생 공부 안 했던 법학을 이제 하시게 된 거고요. 6과목 중에 5과목이 법학이에요. 학개론 하나 빼놓고. 자, 법과목에 입문하신 여러분들은 법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연구하고 공부를 하시거나 학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시험 준비에 충실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시험도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자신감 있게 점수 맞추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붙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공부의 목적이니까. 목표라고 해야 되겠네요. 목적은 더 큰 성공이겠지만. 자, 자료 이용을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많이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 스티브 섭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로 안 넘어가고 제 쪽으로 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도 있는데 그게 이제 쓰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 퀴즈 같은 거 올리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잘 운영하는 것도 모르겠어서 그냥 사진만 몇 장 남겨두고 말고 있고요. 이 두 개는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출제 포인트를 학습하는 짤막한 영상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학습해 보신 분들은 그 효용을 입증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점수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지금 오늘 수업 자료뿐 아니라 각종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다 PDF 파일로 구워서 올렸기 때문에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지금 오늘 수업 자료로 쓰는 이 자료는 제 요약집의 뒷부분에 있는 부록이에요. 이 김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1월, 2월의 프린트 자료, 3, 4월의 프린트 자료, 5, 6월의 프린트 자료를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프린트 안 받고 요약집 한 건에 다 해결되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3, 4월 강의 부분을 네모 넣기가 시험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아서 오늘 지적 1시간, 등기 2시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암기법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은 최대한 길어지면은 한 2시까지 할 수 있겠다. 4시간 동안 그렇게 공지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한 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이 중에 제가 이거는 꼭 보시라고. 그냥 이게 전부 다 제가 다 보시라고 무료로 다 공개해 드리는 자료지만 이거를 값어치로 따지면요. 출판사에 제가 돈을 받고 판다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요거 학습 자료 중에요. 최근에 제가 강의 중에, 본 강의 중에 제가 올리는 건데요. 맥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맥 시리즈.
이것만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맥이라는 단어로 우리 뭐 맥을 짚다 하잖아요. 그 맥 짚는 시리즈로 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제 요약집이 즉 필수서가 요걸로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 17년 동안의 강의에 어떤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엑기스가 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딱 필요한 것만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라 제 스스로가 만들고도 좀 놀랐습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과연 이런 자료를? 그러니까 이 자료는 아주 반복할수록 점수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운로드 하셔서 이걸 제가 PDF 파일로 올렸는데요. 폰에 받으셔서 수시로 보십시오. 수시로. 그러면 제 강의를 이렇게 안 듣더라도 그 자료만 가지고도 반복하시면 점수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합격에 큰 도움을 줄 자료니까 반드시 활용하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록에 있는 익힌 장, 그 3, 4월 부분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넣기 익힌 장 1번인데요. 자, 1번 지문에 뭐가 보이세요? 우리 시험에 한 5번, 6번 정도 출제된 법령이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요? 뭐 보고 하셨어요? 자, 그 합격자의 시험지하고 불합격자의 시험지, 여러분 혹시 차이점 아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는 이제 당사자, 수험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중개사 학원에서 한 17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시험을 치신 분들의 시험지를 제가 계속 보잖아요. 합격하신 분과 합격하지 못하신 분의 시험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인쇄된 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기는 게 달라요.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불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그어져 있고 고민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절반은요, 한 20번까지는 40문제에서 20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치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 갑자기 깨끗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그 지문 하나하나를 오지선다 객관식에서 정답 가리는 유형인데 그 오지선다 지문을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줄을 다 긋는 겁니다. 다 읽어도 정답이 안 보이니까 또 읽는 겁니다. 줄을 그으면서. 그 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풀었구나. 붙었겠는걸? 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분은 대부분은 과락 맞고요. 과락입니다. 20점, 30점짜리 맞고 낙방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 낭비도 안 되니까 뒤에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찍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합격자분들의 답안지가 중요합니다. 시험지가. 이 시험지요. 어떨까요? 밑줄, 부분, 동그라미, X, 이런 마킹이 돼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외부에서 보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기 때문에 성의 없이 풀었네? 공부 안 했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킹한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거예요. 맥이, 출제 포인트가. 그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지 모의고사를 치시고요, 줄이 잘 그어지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줄이 안 그어지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을 이렇게, 틀린 거는 X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치고요. 핵심적인 것들. 이런 마킹이 되면서 준비가 되셔야 이 마킹하는 줄 긋고 동그라미 땡, X 하는 이런 연습이 모든 지문에서 될 수 있으면 합격이에요. 보이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뭐가 나올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랬죠. 7, 80% 똑같이 나온다고.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나머지들은 변형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시험 치면서 뭐 별스러울 게 있겠어요. 같은 법령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집중하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복이요. 저는 숫자로 제시합니다. 10번 보시면 돼요.
10번도 안 봤는데 공부했다 하지 말기. 어려워요. 지적은 저하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핑계예요.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요. 반복하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가 보이시냐고, 이게. 이렇게 줄 읽어 주셔야 돼요. 모든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 자, 전국토를 등록하죠? 그럼 지방이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그래서 과거에는 2009년까지는 국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를 담당하는 국가 업무니까 국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국가기관,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거고, 등록이라는 업무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기관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요 지금 정답을 지금 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잖아요. 이 정답도 아까 저 네이버 블로그에 자료에 가시면요. 제 요약지 파일이 정답 표기 안 된 파일이 하나 있고요. 정답 표기된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일부러 2개로 만들었어요. 제 요약지 파일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답만 올린 게 아니고 정답을 표기 안 한 파일, 정답을 표기한 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출제 포인트 퀴즈가 핵심이거든요. 퀴즈 형태로 간명하게 합격하자는 게 제 강의의 모토라 퀴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퀴즈를 풀면서 포인트를 잡아가는 연습을 하자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정답 표기 안 된 자료를 보시면서 정답 표기된 자료를 같이 번갈아 가서 보셔야 돼요. 정답 표기 안 된 걸 인쇄하셔가지고 정답 체크하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답 체크 안 된 거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정답 체크된 거 보시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요. 이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정답이 체크 안 된 자료와 정답이 체크된 자료 2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가 돼요. 기억력이 아주 오래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그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그 제 요약지 파일 정답 미표기본이 있고 정답 표기본이 있는데 둘 다 다운받으세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정답이 거기 있다고요. 정답 표기본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이 접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 연습이 되는 문제들, 점수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같이 보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만 보라 그러면 아까 맥 시리즈를 저는 권하고 싶은 거예요. 맥 시리즈. 너무너무 좋은 자료니까 꼭 제가 권하고 싶어요. 자, 이런 줄을 앞으로 그으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죠. 모든 토지 지적공부 등록. 딱 보자마자 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토지 표시를 결정합니다. 토지 표시 결정. 자,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인 이념을 얘기하는 걸까요? 실무적인 접근일까요?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게 실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관청이 나와야 됩니다. 뭘까요? 그 지방이 하는 거죠. 장관이 실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무는 그 지방의 관청, 가까운 시군구역, 시장군수구청장. 업무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시군구인데 기관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지적소관청이 2012년 12월에 세종시가 추가됩니다. 세종시는 위상은 시도급이지만 아직은 인프라가 덜 구축돼서 시군구급이라고 업무 차원에서는 시군구급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줄이면 지적소관청이요. 그리고 하나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실무를 할 때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 표시가 있어요. 토지 표시가 뭔지 아시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이 중에 지방이 결정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소재요, 소재. 소재는 행정구역이죠. 토지가 있는 소재가 행정구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박물관 같으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토지의 소재를. 그럼 이게 뭐예요? 행정구역이잖아요. 소재가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지방은 행정구역을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정하고 변경하고 관리하는 거는요. 국가 차원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재가 빠져 있어요. 자, 아까
이게 고장이 나면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셨나요, 혹시? 그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유비를 죽이려고, 유비가 이제 아주 잘 이렇게 성장해 가는 신지 세력이니까 견제를 하려고 얘가 좀 싹수가 보이면 제거를 해버리려고 초대를 하죠. 그런데 유비가 그걸 알아채고 약간 안 그래도 좀 어리숙하지만 어리숙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니까 유비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천둥 소리에 놀라는 제스처를 하죠, 유비가. 그걸 보고 조조가 뭐라고 했냐, 아, 천둥 소리에 저렇게 놀랄 정도면 임무로 못 되겠구나 하고 살려줘 버려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조조를 괴롭힙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등에 업고. 네. 여러분 놀라셨나요? 자, 어쨌든요, 아까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모든 토지를 등록할 때 토지 표시 전부 다 들어갑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부 6가지 다 들어갑니까? 소재는 빼야 됩니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소재까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리고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실무에서요. 실무잖아, 이게. 실무를 행하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행정구역. 그 조문에는요, 이게 제가 정리한 거고 보시라고. 조문에는 소재 빼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소재가 빠진다는 거,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행정구역은 빠진다는 것은 문제화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고는 계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뭐 지적학기술사 시험 같은 데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우리 중개시험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게 이제 틀을 잡아두고 있는데, 기술사 시험이라든가 지적기술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난이도를 높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의 대상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하는 순간 명백히 틀린 거거든요. 소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교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죠. 자, 지적소관청이 아까 결정을 할 때 지방이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인적, 재정적, 기술적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조문에 장치를 하기를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결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안 지적에서 뭐라고 합니까? 토지 이동. 지적에서 중요한 토지 정보는 토지 표시, 지적에서 중요한 업무는 토지 이동이에요. 그 두 가지가 지적의 출발점이죠. 토지 표시를 모르고 토지 이동을 모르면 지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를 법령상의 표현으로 바꾸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국민의 협조를 받아, 이거를 법령상의 표현으로 바꾸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의 앞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보세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자, 다시 이걸 해석해 볼게요. 실무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소재 빼고 나머지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 실무는 지방이 합니다. 근데 지방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합시다. 이런 문맥으로 이 법을 만든 거죠. 법 64조 2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요, 이 신청이 조문에는 신청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제 규정일까요? 강제 규정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하여야 한다로 돼 있을 때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법을 좀 오래 공부했을 때 알게 되는 비교인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험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보고는 계셔야 되니까, 신청하여야 한다가 표현은 의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의무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가 되는 게 있고 강제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뒤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가서 보면 신청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재가 있는 경우는 강제 규정입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안 하면 과태료 때린다, 강제죠. 근데 신청하여야 한다는데 안 했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권고하는 거죠. 권고. 이거를 법학에서는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훈시 규정 또는 권고 규정 그럽니다. 자, 우리 지적에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사유가 있을 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강제일까요? 훈시일까요? 자, 이게 우리 법에서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2009년도까지는요. 제재가 있었어요. 과태료 제재가 있었어요.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1번 지문에서 보셨죠? 지적 업무는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국가예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가 책임지는 게 지적 국정주의라 해서 이념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실무는 지방이 하지만.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협조를 구하는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신청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때리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런 입법상의 반성에 의해서 2009년도에 조문을 개정하면서 과태료 규정을 싹 다 삭제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지적시험에요. 과태료 규정 얼마짜리 이거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왔거든요. 얼마의 과태료냐. 근데 지금 과태료 얘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죠. 2009년도 이후부터. 왜요? 삭제됐거든요. 자, 그래 아셔야 됩니다. 요게 협조 훈시 규정입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지금은 과태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협조는 안 했을 때 제재가 없잖아요. 그럼 협조를 안 했을 때 이 실무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규정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게 규칙, 시행규칙 59조에 있는데요. 그게 시험에 5번 나와요. 5번. 자,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협조가 없다고 지적소관청이 방치해버리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놓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시험에 5번 나왔다 그랬죠. 그거를 잠깐 체크해드리면 신청이 직권으로 할 때 절차가 5번 나왔는데 첫 번째 이 절차 자체를 묻는 게 한 문제로 나왔어요. 조사계획, 조사, 조사부, 조서, 정리결의서, 정리. 물론 저 혼자 하고 있군요. 여기 시험에 한 문제로 나왔던 거라니까요. 저는 기출문제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다 보여요. 저는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됐습니다. 강의를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17년 해보세요. 똑같은 거를. 29회, 30회, 31회, 최근 3년간에 29회 시험에 우리 24문제 중에 23문제 적중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22문제씩 이렇게 적중시켰어요. 해마다 한 평균 21~22문제 정도를 계속 적중시켰습니다. 이때는 뭐 약간 신내림이 있었는지. 그래서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출 문제인데도 아직 저건 뭐지? 라고 하는 표정들이 있으셔서 기출 문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출 문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계획, 조사, 조사부, 조서, 정리결의서, 정리. 자, 키워드만 말씀드렸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제일 먼저 나오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몇 글자예요? 10글자죠. 그 10글자 묻는 것만 3번 냈습니다. 3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은요.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서,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 이렇게 절차가 들어가요. 지금 기출문제 제가 4문제 말씀드렸어요. 절차를 한번.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조사계획의 정식 명칭이 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계획. 거기서 토지 이용 현황 조사계획이라고 낸 것만 3번. 그리고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마 2시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제가 얘기하는데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자,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할 때 절차가 요거 이제 3번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때 무슨 계획을 세우냐 이 명칭만 3번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갈로 넣기로 한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 여기를 용자로 바꿔서 틀리게 낸 것만 3문제라고요. 3번에 걸쳐서. 이 명칭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조사 계획, 그 다음에 조사, 조사부, 조서, 정리결의서, 그에 따른 정리인데 전부 뭐가 들어있냐면 토지이동 현황조사, 토지이동조사부, 토지이동조서,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 이렇게 들어가요. 자, 무슨 단어가 보이셔요? 토지이동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지적은 토지이동은 무수히 많이 언급하지만 토지 이용과 관련되는 내용은 직접 연관되는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나오면 X 하시면 99.9%는 그게 맞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해당 없다 X를 하시면 돼요. 다시 문제 빨리 푸는 힌트를 제가 드립니다. 지적에서 토지 이용 나오면 X하고 푸시면 99.9%는 맞게 푸는 거예요. X라고. 그래서 그것만 출제를 3번이나 했잖아요. 자, 요 명칭 3번, 이 절차 1번. 자,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우리 시험 범위 규정에서 우리 시험이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지적사무 처리 규칙해서 그 규정들의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보면 승인이 3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규정에서 우리 법령 테스트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 법령 안에 승인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승인 누구의 승인입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적 시험에서 장관의 승인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의 승인 하는 순간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자, 승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인데 이 승인을 받는 걸까요? 안 받는 걸까요? 자, 그리고 정리하세요. 이 승인 나오는 곳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나오는 곳이 3군데밖에 없다 그랬죠? 그 3곳에 여기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 3곳이 첫째, 지번 변경요. 2번째는요? 축척 변경이라고 변경 시리즈로 한번 같이 묶어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3번째, 네, 가시적 종이요. 가시적 지적 공부에 청사 밖으로 반출하는 거. 요거는 2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 천재지변이 있거나 승인이 있거나.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가지 아니면 승인을 얘기하는 순간 그냥 X하고 푸시면 돼요. 자, 시험에 나온 것만 해도요. 지적전산자를 이용 활용할 때 승인받는다. 그거 2017년에 삭제됐거든요. 없어졌어요. 이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받는다. 이것도 한 문제로 나왔거든요. X. 또 다른 절차를 얘기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여기 3가지 없는 거 나오면 승인을 얘기하는 순간 그냥 X하고 푸는 이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양입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드문드문 나오는데 한 4-5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토탈 전부 사례로 나와요. 근데 사례로 나올 때 양입이 나오면 출제하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입이 되는 요건을 물은 적이 없어요. 양입이 이럴 때는 안 된다는 것만 계속 물어봐요. 사례 문제로. 그러니까 양입을 가능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내도 양입 안 되는 게 4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지선다에서. 그 4개를 걸러내는 연습을 해왔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양입을 할 수가 없는데 첫째는 뭐죠? 첫째? 뭐는 양입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 달라도 내용이 똑같은 건데. 자, 여기 보여드리죠. 되는 양입이 안 되죠. 330제곱미터까지는 되고 초과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까지는 양입이 되고 초과가 안 돼요. 양입 개념 아시죠? 양입이 뭐예요, 양입이? 알겠는데 표현을 못 하시겠죠? 자, 양입이 이거잖아요. 잘못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1월, 2월 달에 11월, 12월에 기초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같이 나오면 좀 곤란한데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토지를. 토지를 양으로 보는 게 뭐예요? 면적이요.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큰 토지에 편입시켜도 되겠다 이 뜻이에요. 편입시켜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다고 보세요. 지목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한 필지로 못하죠. 1필 1목이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큰 토지에 작은 토지가 기능을 한다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같이 한 필지로 보면 두 필지고 두 개의 장부를 관리하는 것보다 한 필지로 하나의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비용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더 유익하니까 지적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집어넣어봐. 같이 괜찮아. 같이 봐도 괜찮겠네. 큰 토지에 딸려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양입을 하지 말아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그거라고요. 이거는 편입을 시키지 말아요. 이 작은 토지가 되는 편입시키지 마라. 이거는 작아도 경제적 가치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또 면적이 작다고 지금 양입을 고려하는 건데 그 작다는 기준을 법에 제시하기를 330제곱미터까지는 되는 걸로 하고 그 넘어가는 거를 우리는 무리라고 보자. 그 다음에 10%까지는 양입이 되는 걸로 하고 10% 이 비율이 10% 넘어가면 무리라고 보자.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조문에 보면 1, 2,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대로 푸시다가 시간 낭비하게 돼요. 지문을 중복해서 푸시게 돼요. 양입이 되는 거를 골라라 해서 안 되는 거 4개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첫째, 되는 걸러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문대로 하면 10%를 걸러내야 되죠. 10% 넘어가는 거. 그러면 대가 하나 있었으면요. 나머지 4개를 퍼센티지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330 넘어가는 걸 또 따지게 되죠. 그러면 중복되는 지문이 생겨요. 2개나 3개가. 그럼 1초가 아까운 우리 시험 시간에서 2개의 지문을, 1~2개나 3개의 지문을 다시 푼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전적인 준비하셔야 되죠. 대표적인 거 이겁니다. 여러분 차문자를 부호로 표기하는 지목 몇 가지 있습니까? 차문자로 부호 한 글자로 결정해서 쓰는 약식 부호로 쓰는 경우 지목 몇 가지 있어요? 4개. 그 4개 뭐예요? 장차천으로 외우시다가 시험에 낭패 보신 분들이 많아요. 20회 시험, 29회 시험, 30회 시험에 장차천으로 외우시다가 이 문제에 걸렸던 겁니다. 목장용지가 장으로 나왔어요. 그럼 내 눈에 장자만 보이죠? 맞는 걸로 체크하신 분이 30% 넘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전적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려요. 필요한 것만 필요하고요. 실전적인 준비하셔야죠. 내가 외우기 편하자고 외우시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장자천으로 외우신 분이 대거 다 틀렸어요. 목장용지 장자가 눈에 확 뚫어버리거든. 틀린 게 안 보여요. 이런 암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시험에. 자, 뭐라고 외우셔야 되냐면 저는요, 번거로워도 이게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공장용지장이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주차장, 차로 외우셔야 돼요. 하천, 천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유원지, 원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차문자 부호를 체크하는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오거든요.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성의 없이 흘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험지에 이걸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짚어가면서 푸시고 확실하게 푸셔야 돼요. 하나를 풀더라도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그냥 대충 빨리 하시고 진도 나가는 거는요, 우리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천천히 하되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요. 이게 실수 안 하는 방법이에요. 지목에 대해서는요, 이 차문자 부호를 아는가를 굉장히 많이 테스트하는데 틀리시는 분이 대부분이 실수해서 틀리셔요. 그래서 적고 푸시라고. 그 시험지에 여러분이 예쁘게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적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시라고 제가 예시를 한 거예요. 적고 공장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세요. 목장용지가 장이 아니지 공장용지가 장이지 이렇게 바로 보이게 돼요. 정확하게 푸는 실전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외우기 편하자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전혀 설명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조문 순서대로 외우시면요. 조문은 그대로 내가 숙지했으나 실전에 도움이 안 돼요. 객관식 문제 풀이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일부러 비틀었죠. 1번, 3번, 2번으로. 이렇게 해야 중복해서 지문을 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문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 그리고 지목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법령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하라고 돼 있다고 칩시다. 법령에. 그런데 실제 토지대장에
실무에는요, 실제 토지 대장에 대로 돼 있다고 해볼게요. 지목이. 그러면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출제가 돼서 이게 지목이 뭔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법령대로 답해야 됩니까? 실제 토지 대장에 있는 지목대로 답해야 됩니까? 자, 우리 공시법이죠. 정식 이름이 뭐예요? 시험 과목.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라고요. 자, 출발부터 여러분 첫 단추 잘 끼셔야 됩니다. 이거를 시험 치겠다 한 거예요. 제 과목이 실무 안 들어갑니다. 중개사법은 실무가 들어가 있지만 공시에 관한 법령과 실무가 아니에요. 법령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실제 토지 대장에 지목이 뭐로 돼 있을까 궁금해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 자, 이게 만약에 같으면 다행이고요. 불일치하면 오답이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대장 때 받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독이 된다니까요. 법령 테스트라서. 이 출발부터 정확해야죠. 법령 테스트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 결국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앞만 떼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시험에는. 시험 치고 나서 떼보세요. 시험 치기 전에는 법령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암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목 암기 코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박물관 클래스 올라오는 거 보세요. 박물관 클래스 그런 게 있어요. 박물관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면요. 박물관 클래스라는 하나의 이제 학습 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교수님들마다 이제 짤막짤막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리는 박물관 클래스에 이 지목에 대한 암기법을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 촬영했고 지난주부터인가 매주 이제 한두 개씩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나의 평소에 공부했던 암기법과 전혀 다르면 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지금 지목에 대해서 아직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고 하시면 그 암기법으로 하시면요 100%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제가 권해드리고 지금 그렇게 들어갈 시간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안내만 제가 해드리고 맙니다. 그 암기 코드 이용해서요 그 에일리의 그 도깨비에서 불렀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 노래에 맞춰서 제가 노래도 개사를 해서 불렀었는데 작년에 유튜브에 제가 올렸다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제가 내렸어요. 내렸더니 유튜브 조회 시간 8,000시간이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청주의 그 수강생 분 중에 그 구독자가 꽤 많은 유튜버가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 그거 안 그래도 그 조회수 그거 지금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거 왜 삭제하셔가지고 조회수가 쑥 줄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양심에 따라. 왜? 지적법이 작년에 개정됐잖아요. 지목이 바뀌었다니까. 2002년도에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늘어난 이후에 지목에 대해서 처음 개정됐는데 뭐가 개정됐어요, 작년에? 잡종지에서 3개가 추가됐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항만시설요. 공항시설은 과거에 비행장이라고 있었는데 표현만 바뀐 거예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영장이 새로 들어왔어요. 야영장의 지목이 뭐예요? 유원지요. 그래서 들어왔죠. 자, 유원지 지목을 여러분 8개로 조문해 있었다가 야영장 집어넣어서 9개가 됐는데 그거 다 외우세요? 그거 외우셔야 시험에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여기까지 있었는데 야영장이 들어온 거죠. 이거 암기법으로요. 유원지에서 수영이가 유선이를 낚어 동식이가 민속 경마하고 야영한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서 외우자 뭐 이런 식으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암기 코드만 따서 이렇게 에일리의 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의 가사에 이렇게 대입하니까 절묘하게 떨어지는 코드가 생겨서 그걸 노래로 불렀다가 지목이 그렇게 새로 바뀌는 바람에 법과목은 법령이 개정되면은 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그거 보면 안 되니까 싹 내려버렸죠. 그분 말씀을 듣고 약간 후회했어요. 괜히 내렸나? 남겼을까? 그래서 조만간에 촬영해서 다시 올릴 건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실전적인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려요. 자, 요거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드린 요 순서대로 꼭 하시고요. 또 하나 더, 요거 하나 보시죠. 대. 작은 토지가 대는 양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우리 조문의 예시가 3개가 있어요. 우리 실제 법령에, 시행령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시행령 58조에 보면 이 대는 양입을 고려하지 않는다의 조문상의 예가 3군데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첫째, 3번째 지목 과수원에 있어요.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대로 할 뿐 양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째 지목, 목장용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대로 할 뿐 목장용지로 양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7번째 지목이 묘지잖아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할 뿐 묘지로 양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건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갈로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정말 부지기수로 나왔던 지번에 관한 대표 조문이죠.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 숫자 앞에 산. 제가 왜 네모칸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줄이 그어지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바꿔서요. 여기 임야대장 및 임야도인데, 자, 정답 보여드리죠. 근데 여기를요, 지목이 임야인 경우의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숫자 앞인데 이걸 뒤라고 낸 적도 있습니다. 숫자 앞에 산자인데 임자라고 낸 적도 있습니다. 틀리게 내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보고 계셔야 된다고요. 다른 데 틀리게 할 데가 없어. 맞게 낸 적은 더 많고요. 자, 임야대장 및 임야도, 숫자 앞에 산.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늘 나오는 거, 지문에 본번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대시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자, 지번 부여. 이게부터 보이셔야 돼요. 지번 부여는 실무인가요? 기본적인 생각, 이념적인 접근인가요?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주체가 나와야 돼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뭐라 그랬어요? 시군구잖아요.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하면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번 부여만큼은 독특하다고요. 시군구가 하는데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단위로 해요? 동리 단위로 하니까 용어를 만들어 둔 거예요. 지번부여직이 동리예요. 자, 이거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지번부여는 시군구가 하되 동리 단위로 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 조문이 출제의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 지적소관청을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여기 지번부여 지역을 시군구라 틀리게 낸 적도 있고 읍면이라고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지번부여 지역이 뭐라고요? 동리라고요. 동리. 자, 그리고 방향에 따라 뭐라고 하면 돼요? 네, 북서에서 남동으로인데요. 뭐가 중요해요? 북서가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이거를 거꾸로 낸 적도 있어요. 남동에서 북서. 그러면 벼락치기 하신 분들요, 북서기본법 하다가 북서라는 단어 보고 반가워하시고 맞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중요한 거는요, 북서가 앞에 있어야 돼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1975년 이전에 우리가 북동 기본이었어요.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북서 기본이니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북서 기본법인데요. 그 북서 기본법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인 표현이라 법령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이제 참고로 교과서에 쓰였을 뿐이에요. 자, 북서에서 남동. 자, 7번입니다. 연안골 2군데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냥 단순하게 재배가 나와요. 그러면 답이에요. 답이에요. 2번째 지목. 자생이 나오고 배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지목이 뭔가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왔죠? 답, 유지. 자, 8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되는 양입이 안 되는 거, 과수원, 목장지, 묘지. 이거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차문자 부호 4가지를 이렇게 외우시라고 일부러 제가 네모넣기 했어요. 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하천, 천, 이원, 지원.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를 막 순서도 섞으시면요, 나중에 다 재생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왕이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법령을 많이 분석하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 포인트인데요. 놀라운 결과를 제가 알 수 있었죠. 특히요. 우리 시험이 법령 시험이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내지를 못해요. 의도적으로 다르게 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출제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행정소송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더라도 구상권 청구 당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법에 있는 표현을 안 건드려요. 그대로 낸다고요. 법령시험에서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었죠. 지목에 관한 법령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우리 시험 범위 규정을 다 보니까 이 단어가 여기 지목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는요. 여기 석유입니다. 이게 뭐 뒤에 있으니까 제가 적을 거 없겠죠. 석유 뭐 판매요. 석유 판매의 조합은 판매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석유 판매의 조합을 보셔야 돼요. 석유 판매 그러면 주유소용지예요. 그런데 석유의 판매가 아니라 급유나 송유를 위한 시설이래요. 운송이나 저장을 위한 시설은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한다라고 단서가 되어 있는데 출제 그게 많이 됐죠. 자, 그다음 이 단어는 광천지라는 지목에서만 나와요. 6번째 지목 광천지에서만. 무슨 단어일까요? 용출이에요. 용출. 그 용출되는 게 아니면 광천지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창고용지 13번째 지목인데요. 이 창고용지에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보관입니다. 보관. 여기 저장도 있어요. 창고용지에. 하지만 저장은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단어만 창고용지에만 있기 때문에 보관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 창고용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어가 여기 결정적인 단어 수로예요. 수로. 자, 이제 보여드리죠. 답을. 이렇게. 수로. 자, 이거는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여기 보시면 힌트를요. 영화배우 김수로 씨 아시죠?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과목 국어요. 김수로 씨가 좋아했던 과목 국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컷 이렇게 기억해 놓고 나중에 영어였던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출제 이게요. 요것도 세 개만 합쳐도 10문제 넘어요. 기출문제. 이게 언급된 문제가 10문제가 넘어요.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왔습니다. 자, 경위 측량하는 순간 이 경위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요. 여러분 동의어가 느끼셔야 됩니다. 동의어. 자, 우리 이거는 이 정리는 그 공수입법 강사 중에요. 저만 정리를 했던데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저는 뭐냐 하면 지적 확정 측량의 이 확정이라는 단어 이거 개발지에서 쓰는 거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 그리고 이 개발지에서는 정밀도를 높이는 측량의 방법이 경위의 측량 방법이에요. 경도, 위도상의 좌표를 분석하는 기계, 요 의자가 기계의 의자입니다. 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인변에 오를 의자를 쓰는 거고요. 조선시대 때 혼천의, 간의라는 측량기구 아시잖아요. 장영실이 만든 거. 그것처럼 의자가 기계 의자예요. 경도, 위도의 좌표 분석하는 기계. 그럼 이 경위가 총칭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토탈 스테이션, 데오더라이트 이런 기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위 측량 방법을 동원해서 측량을 하면 무엇을 분석하죠? 좌표요. 경도, 위도상의 좌표 분석하는 기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좌표를 분석했겠죠? 그럼 좌표를 분석했으면 이거를 등록해서 공시해야 되잖아요. 무슨 장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자,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은 토지대장 등록지입니까? 임야대장 등록지입니까? 둘 다 합니까? 임야대장 등록지에서 좌표까지 분석하는 일은 하지 않거든요. 토지대장 등록지니까 도면도 지적도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임야도에서 하는 순간 이미 틀렸는데 그게 또 한 문제, 29회 때. 경계점 좌표 등록을 비치하는 지역은요, 지적도죠. 자, 이때의 지적도는 다양하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령에 의하면 대부분은 얼마일까요? 5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도 되고 6000분의 1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 측량의 종류인데요. 확정, 개발, 경위, 좌표, 500분의 1. 이 다 동의어로 정리하시면 지적 문제 푸실 때 굉장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의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지적 확정성. 이것도 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문으로 나온 것만 해도요, 10문제 가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측량의 종류가 뭐냐면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건물 현황. 도면에 구획된 필지 안에 건물 현황 그리죠? 이 건물을 그리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리면 됩니까? 측량 안 하면 이 도면 못 쓰게 됩니다. 자, 건물의 위치 현황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 그림 그리기 위해서 측량하는 그 측량의 종류가 뭐라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건물의 위치 현황이죠. 지적 측량 사이 현황만 집어넣으면 돼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이게. 근데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측량의 종류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10번 넘게 나왔어요. 이것만 10번 넘게 나왔어요.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리고 못지않게 나온 거 이거예요. 개발지에서의 측량이 지적 확장 측량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게 무슨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하고 비교되는 장부가 뭡니까? 최근에 4번이나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2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이 풀리셨네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거 왜 비교할까요? 지금 보세요.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등록부.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8글자 명칭이라는 점과 경계점 등록부라는 6글자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것만 최근에 4번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경계가 나오는 이 등록부는요,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요, 개발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개발지가 나오는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개발하고 관계없이 말뚝 설치했다. 제 요약지 파일에 이제 다운받아 보시면 블로그에 사진도 올려놨어요. 지상 경계점이라고, 그게 이제 붉은색의 막대인데 말뚝인데요. 35cm 말뚝이에요. 사진도 제가 실어놨다니까 요약지 파일을 받으셔서 보세요. 그 지상 경계점이 그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정보를 적어준 장부인데 등록사항 몇 가지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사항 7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7가지. 5 더하기 2조. 자, 2011년에 등장할 때 5가지 등록이었어요. 이 말뚝이 있는 토지의 소재, 지번, 그리고 경계점의 정보니까 좌표가 분석된 우리나라 6.1% 지역이면 좌표까지 등록해라. 위치 설명도를 그려라. 위치를 설명하는 도면, 위치 설명도.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도면 그림 가지고 되겠니? 사진도 찍어, 사진 파일. 이게 2011년 등장할 때 등록했던 5가지죠. 그리고 2014년에 2개가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됩니까? 첫째, 지목인데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을 비교하면서 적어라. 두 번째, 경계점의 정보를 보완해라는 거죠. 표지의 설치와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보완해라 해서 추가됐는데, 지금 요 관련 지상경계점 등록부 관련되는 문제만 5문제 나왔어요. 이거를 놓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조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조문 딸랑 2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를 5문제나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거 안 보면은 지적은 사실 너무 놓치기 아까운 문제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런 거 간단히 외워주시고 대응해 주셔야 되는 거 많아요. 지적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여기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해드리면서 곁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 아까 보셨던 자료요. 그것도 강조 드릴게요. 맥 시리즈 하고요. 그리고 제 요약집에 그 정답 미표기본하고 표기본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다 보겠다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선별해서 발췌해서 보시는 학습을 하시면 시험에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요. 경위 측량 방법 했을 때 관란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기는 좌표까지 분석한 지역이라 면적 측정하는 계산을 좌표로 해야죠. 정밀도가 높은 좌표로 해야죠. 그리고 여기 좌표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좌표에다가 수식어 3글자 붙이면요. 경계점 좌표예요. 경계점 좌표. 그냥 좌표 그려도 되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내요. 경유의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의 좌표까지 분석한 지역인데,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인데 도면에 의하여 면적 측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도면에서 구한다를 다른 말로 하면 도면에서 면적 구하는 기계 이름요. 전자 면적 측정기. 제 요약집에 사진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손잡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기판 있고 이렇게 사진도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 이게 도면에서 구한다는 말과 같아서 좌표까지 분석한 정밀도 키운 지역에서는 다 좌표로 해야 되니까 도면으로 한다 그래도 틀린 거고, 또 전자면적 측정기를 한다는 것도 같은 도면으로 한다는 거에 동의어거든요.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적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택도 없었군요. 3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뒷부분은 좀 스피디하게 좀 템포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는 순간 좌표가 딱 보이시고요. 동의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확정, 개발, 경위, 좌표 500분의 1. 500분의 1이 최대 축척이에요. 그럼 등록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얼마죠? 0.1요. 제곱미터에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최소가 0.1이니까 0.1도 안 되면 최소가 0.1인 지역이니까 0.1로 등록하자는 단서가 붙어 있죠. 만약에 이게 소축척이라고 하면요. 이게 뭐가 달라져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1이 최소라서 1 미만은 1로 등록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사위법의 그 등록 방법보다 이 지문이 더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훨씬 출제가 많이 됐어요. 지문으로도 한 문제로도 훨씬 더 많이 됐죠. 14회 때는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예요. 계산을 했더니 면적 측정을 했더니 0.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토지 대적이 얼마로 등록해요? 1로 등록한다. 이게 한 문제였죠. 14회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지문으로 나온 적이 뭐 대부분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